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가장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당신이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당신의 본질과 일치하는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확신하십니까? 만약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처럼 조종되고 있으며 우리가 쾌락이라 부르는 감정조차 그저 또 다른 형태의 조종술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행복의 증거라고 믿는 쾌락은 사실 우리가 배워온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을 영원한 불만족의 굴레 속에 가두는 교묘하게 설계된 심리적 미로와도 같습니다. 당신도 이 느낌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얻어도 잠시뿐 또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며 결코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공허한 느낌 말입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눈에 궁극적인 행복의 원천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 영혼을 옥죄는 가장 거대한 감옥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쾌락을 추구할 때 그 이면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당신의 마음속 깊이 심어진 보이지 않는 명령에 무의식적으로 복종하고 있을 뿐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깊은 여정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쾌락, 통제,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인정하건대 이 여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행복에 대해 안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이 모든 것을 어렴풋이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이미 초조해하며 이 굴레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을지 모를 심리적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정신적 혁명으로의 초대장입니다. 쾌락이 사라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쾌락과의 관계가 무한히 더 의식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소수의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눈앞의 즉각적인 욕구에 그저 반응하는 대신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파괴가 아닌 각성입니다. 해로워 보이지 않지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인생 전체의 궤도를 조용히 조종하고 있을지 모를 그 순환으로부터의 의식적인 해방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인식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자유도 없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할 핵심입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즐거움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당신 자신과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만큼 심오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는 표면 너머의 진실을 보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을 통해 진정한 심리적 각성을 향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줍니다. 저에게는 쾌락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어느 날에 대한 뚜렷한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저에게는 심리적인 전환점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인생의 힘든 시기를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업무, 가족 문제, 꼬여버린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거의 감당하기 힘든 지점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피난처는 즉각적인 쾌락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 끊임없이 스크롤을 내리는 소셜미디어, 피상적인 오락거리들. 저는 진심으로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 작은 보상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몇 시간 동안이나 현실의 문제들을 잊으려 애쓴 뒤 저는 산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짓누르는 숨막히는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제 마음은 똑같은 생각의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채워지지 않은 욕망, 쌓여만 가는 좌절감. 그때 저도 모르게 작은 서점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내뿜는 묵은 종이 냄새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서가를 거닐던 제 눈에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버린 어두운 표지의 책 한 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칼 융의 저서 모음집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심코 책을 펼쳤을 때 한 문장이 마치 저만을 위해 쓰인 것처럼 즉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당신 곁에 머문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될 수 있다. 그 문장은 저를 강타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짧은 단어들로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고통에 저항하면 할수록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 더욱 강렬하게 즉각적인 쾌락을 찾아 헤맸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잘못되었는지 직시하기를 피하면 피할수록 저는 불안과 불만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나선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기 위한 탈출구로서의 쾌락. 이 인식은 저의 정신적 구조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끊임없는 작은 쾌락의 추구가 사실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자동적인 패턴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것은 저를 진정으로 올가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저를 정확히 같은 자리에 머물게 하는 족쇄였습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씁쓸한 느낌을 남기는 덧없는 즐거움. 일시적인 안도를 가져다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즉각적인 보상. 그리고 여기에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쾌락이라고 여겼던 것이 실제로는 교묘하게 위장된 조용한 형태의 자기 파괴였다는 사실입니다. 칼 융은 우리 마음이 스스로의 주위에 조용히 쌓아올리는 감옥을 먼저 인식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화는 없다고 말하며 이 현상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것들은 자유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면서도 우리를 진정한 자아 실현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작은 쾌락의 순간들로 이장한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충동, 모든 욕망, 모든 즉각적인 쾌락의 순간에 대해 깊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끊임없는 추구 뒤에 숨겨진 진짜 필요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당혹스러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일상의 즐거움 대부분은 저를 진정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마주하기를 피했던 고통과 도전으로부터 저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진정한 즐거움이었어야 할 순간 뒤에 찾아오는 기묘한 공허함. 어쩐지 당신이 바라던 공백을 채워주지 못하는 행복한 순간.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쾌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매일 무의식적으로 파괴하는 심리적 함정에서 벗어나 가장 진정한 형태로 그것을 재발견하는 여정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적 성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있을지 모를 것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융이 말한 인식을 통한 해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기회입니다. 융에 따르면 쾌락은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나 단순한 보상 메커니즘 그 이상입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본질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하며 종종 간과되는 무언가입니다. 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을 거의 불편할 정도의 솔직함으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즉각적인 쾌락을 찾을 때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도감인가요? 행복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마주하기 힘든 것으로부터의 도피인가요? 아직 완전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일상의 보상들 뒤에는 숨겨진 논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조용히 움직이며 당신의 행동, 결정, 심지어 성격까지도 당신이 완전히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형성하는 역학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보통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 의식에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숨겨진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고통, 두려움, 불안감, 억압된 욕망, 그리고 가장 깊은 근심들, 그것은 당신이 정면으로 마주하기를 피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본적인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 그림자를 무시하거나 억압할수록 그것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과 피상적인 쾌락을 통해 당신의 삶을 조용히 통제합니다. 작고 무해해 보이는 그 순간들이 바로 자기 파괴의 도구가 되어 당신이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것을 막고 정확히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당신을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융은 진정한 쾌락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그림자를 직접 마주할 용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쉽거나 즉각적으로 즐거운 것만을 찾는 것을 멈추고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이것은 쾌락을 악마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핵심은 왜 어떤 즐거움은 결코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은지, 내 욕망을 충족시킨 후에도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한 공허함이 남아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대답은 강력합니다. 피상적인 쾌락은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에 있는 빈틈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빈틈은 바로 그림자, 즉 당신 마음에 억압되고 무의식적인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쾌락이 탈출구로 사용될 때 그것은 악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당신이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대상을 영속시킵니다. 더 피상적인 쾌락을 추구할수록 당신은 더 무감각해집니다. 자신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해야 할 것을 마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변화를 위한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항상 무시해왔던 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힘을 얻게 됩니다. 피상적인 힘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하고 해방적인 우리의 욕망과 결정에 대한 의식적인 통제력을 말입니다. 이것이 융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철학적이고 강력한 지점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성취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의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 우리의 그림자를 이해하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에 대한 마취제로서 쾌락을 사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간단하거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심리적 대면의 과정이며 강렬한 철학적 여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쾌락을 찾는 끝없는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에 있음으로써 이미 이 순환을 깨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내용은 쾌락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 개념과 통찰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단순히 당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마침내 그것에 대한 의식적인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칼 융이 우리가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그림자가 이해되면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왔을 때 당신의 오래된 쾌락 추구 방식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쾌락 추구의 복잡성을 지적한 것은 칼 융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들은 우리가 만족스럽고 즐겁다고 여기는 것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융의 동시대인이자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역시 쾌락을 단순한 자극과 보상보다 더 복잡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쾌락이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이 고통을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탐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이트에게 우리의 무의식은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뇌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쾌락은 실존적 고통의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일시적인 탈출구일 뿐입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주제에 대해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인간이 결코 진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한 끝없는 탐구, 즉 끊임없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에 의해 움직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살려는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결코 완전히 만족되지 않는 이 끊임없는 욕망은 쾌락과 고통의 끝없는 순환을 낳습니다. 그에게 얻어진 모든 쾌락은 덧없으며 항상 새로운 욕망, 새로운 의지로 대체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역시 쾌락과의 관계에 깊이 의문을 제기한 혁명적인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즐겁다고 여기는 것이 종종 우리를 강화하기보다는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체는 어떤 고통이나 도전도 피하며 즉각적인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개인을 최후의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진정한 의미도 결여된 피상적이고 마비된 존재로 살아갈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니체에게 진정한 개인적 성취는 어려움을 의식적으로 마주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현대 생활을 특징 짓는 피상적인 안락함에 추구하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최근의 신경과학 연구는 인간의 뇌가 지속적인 즉각적 쾌락 속에서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쾌락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지속적이고 과도한 방출은 결국 우리의 신경계를 둔감하게 만들어 동일한 수준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 점점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 마음이 생물학적으로 지속적이고 피상적인 쾌락을 거부하도록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더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할수록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기는 더 어려워지며 불안, 우울, 만성적인 불만족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통찰은 하나의 결론으로 기결됩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쾌락 추구 뒤에는 깊고 불안한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깊은 의식이 끊임없이 드러내려는 불편함에 대한 마취제로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는 심리적 방어기제입니다. 결국
이 반복적이고 불만족스러운 순환을 깨기 위한 위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융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당신의 선택에 인식을 가져오고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직접 마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피상적인 쾌락을 통해 실존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불편함의 진정한 원천을 이해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쾌락을 마취제로 찾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마음에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집단 무의식의 영향 아래에서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삶에 진정으로 의미를 가져다주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의미야말로 진정성 있고 지속적인 쾌락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칼 융은 그 길을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이 의식적인 각성이 바로 이야기가 처음부터 전달하고자 했던 진정한 약속입니다. 쾌락 자체의 파괴가 아니라 그것과의 관계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켜 더 의식적이고 더 깊고 무한히 더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즉각적인 쾌락에 대한 자동적인 충동을 느낄 때마다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것으로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가? 이 간단한 질문은 강력한 심리적 문을 열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내면의 자유의 핵심으로 바로 이끌어줄 문들 말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무의식적인 충동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통제력을 더 많이 되찾게 될 것입니다. 자동적인 쾌락의 무의식적인 순환에 갇혀있는 동안에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선택에 인식을 가져오는 순간 모든 쾌락은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정신적 감옥이 아닌 당신의 자유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는 소중한 심리적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당신을 훨씬 더 진정성 있고 심오하며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여정에는 종착점이 없습니다. 당신이 깨어있는 한 의식은 결코 확장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의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각자는 다른 해답과 독특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 속에 당신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의 답이 있으며 무의식적인 쾌락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곳에 당신의 심리적 각성을 위한 열쇠도 있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놀랍도록 보람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상적인 쾌락의 환상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경험은 의식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전례 없는 철학적 차원을 얻게 됩니다. 칼 융의 이 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제 이 모든 깨어난 의식과 함께 당신이 진정으로 누가 되고 싶은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가장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당신이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당신의 본질과 일치하는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확신하십니까? 만약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처럼 조종되고 있으며 우리가 쾌락이라 부르는 감정조차 그저 또 다른 형태의 조종술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행복의 증거라고 믿는 쾌락은 사실 우리가 배워온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을 영원한 불만족의 굴레 속에 가두는 교묘하게 설계된 심리적 미로와도 같습니다. 당신도 이 느낌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얻어도 잠시뿐 또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며 결코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공허한 느낌 말입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눈에 궁극적인 행복의 원천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 영혼을 옥죄는 가장 거대한 감옥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쾌락을 추구할 때 그 이면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당신의 마음속 깊이 심어진 보이지 않는 명령에 무의식적으로 복종하고 있을 뿐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깊은 여정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쾌락, 통제,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인정하건대 이 여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행복에 대해 안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이 모든 것을 어렴풋이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이미 초조해하며 이 굴레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을지 모를 심리적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정신적 혁명으로의 초대장입니다. 쾌락이 사라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쾌락과의 관계가 무한히 더 의식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소수의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눈앞의 즉각적인 욕구에 그저 반응하는 대신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파괴가 아닌 각성입니다. 해로워 보이지 않지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인생 전체의 궤도를 조용히 조종하고 있을지 모를 그 순환으로부터의 의식적인 해방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인식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자유도 없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할 핵심입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즐거움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당신 자신과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만큼 심오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는 표면 너머의 진실을 보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을 통해 진정한 심리적 각성을 향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줍니다. 저에게는 쾌락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어느 날에 대한 뚜렷한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저에게는 심리적인 전환점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인생의 힘든 시기를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업무, 가족 문제, 꼬여버린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거의 감당하기 힘든 지점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피난처는 즉각적인 쾌락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 끊임없이 스크롤을 내리는 소셜미디어, 피상적인 오락거리들. 저는 진심으로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 작은 보상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몇 시간 동안이나 현실의 문제들을 잊으려 애쓴 뒤 저는 산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짓누르는 숨막히는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제 마음은 똑같은 생각의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채워지지 않은 욕망, 쌓여만 가는 좌절감.
그때 저도 모르게 작은 서점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내뿜는 묵은 종이 냄새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서가를 거닐던 제 눈에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버린 어두운 표지의 책 한 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칼 융의 저서 모음집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심코 책을 펼쳤을 때 한 문장이 마치 저만을 위해 쓰인 것처럼 즉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당신 곁에 머문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될 수 있다. 그 문장은 저를 강타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짧은 단어들로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고통에 저항하면 할수록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 더욱 강렬하게 즉각적인 쾌락을 찾아 헤맸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잘못되었는지 직시하기를 피하면 피할수록 저는 불안과 불만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나선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기 위한 탈출구로서의 쾌락. 이 인식은 저의 정신적 구조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끊임없는 작은 쾌락의 추구가 사실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자동적인 패턴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것은 저를 진정으로 올가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저를 정확히 같은 자리에 머물게 하는 족쇄였습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씁쓸한 느낌을 남기는 덧없는 즐거움. 일시적인 안도를 가져다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즉각적인 보상. 그리고 여기에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쾌락이라고 여겼던 것이 실제로는 교묘하게 위장된 조용한 형태의 자기 파괴였다는 사실입니다. 칼 융은 우리 마음이 스스로의 주위에 조용히 쌓아올리는 감옥을 먼저 인식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화는 없다고 말하며 이 현상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것들은 자유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면서도 우리를 진정한 자아 실현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작은 쾌락의 순간들로 위장한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충동, 모든 욕망, 모든 즉각적인 쾌락의 순간에 대해 깊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끊임없는 추구 뒤에 숨겨진 진짜 필요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당혹스러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일상의 즐거움 대부분은 저를 진정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마주하기를 피했던 고통과 도전으로부터 저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진정한 즐거움이었어야 할 순간 뒤에 찾아오는 기묘한 공허함. 어쩐지 당신이 바라던 공백을 채워주지 못하는 행복한 순간.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쾌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매일 무의식적으로 파괴하는 심리적 함정에서 벗어나 가장 진정한 형태로 그것을 재발견하는 여정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적 성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있을지 모를 것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융이 말한 인식을 통한 해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기회입니다. 융에 따르면 쾌락은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나 단순한 보상 메커니즘 그 이상입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본질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하며 종종 간과되는 무언가입니다. 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을 거의 불편할 정도의 솔직함으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즉각적인 쾌락을 찾을 때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도감인가요? 행복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마주하기 힘든 것으로부터의 도피인가요? 아직 완전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일상의 보상들 뒤에는 숨겨진 논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조용히 움직이며 당신의 행동, 결정, 심지어 성격까지도 당신이 완전히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형성하는 역학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보통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 의식에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숨겨진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고통, 두려움, 불안감, 억압된 욕망, 그리고 가장 깊은 근심들, 그것은 당신이 정면으로 마주하기를 피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본적인 깨달음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이 그림자를 무시하거나 억압할수록 그것은 더욱 강해집니다. 그리고 반복적인 행동과 피상적인 쾌락을 통해 당신의 삶을 조용히 통제합니다. 작고 무해해 보이는 그 순간들이 바로 자기 파괴의 도구가 되어 당신이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것을 막고 정확히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당신을 붙잡아 두는 것입니다. 융은 진정한 쾌락에 대한 인식은 우리가 그림자를 직접 마주할 용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쉽거나 즉각적으로 즐거운 것만을 찾는 것을 멈추고 우리 안에 살고 있는 불편한 진실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말입니다. 이것은 쾌락을 악마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핵심은 왜 어떤 즐거움은 결코 완전히 만족스럽지 않은지, 내 욕망을 충족시킨 후에도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한 공허함이 남아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대답은 강력합니다. 피상적인 쾌락은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에 있는 빈틈을 결코 채울 수 없습니다. 이 빈틈은 바로 그림자, 즉 당신 마음에 억압되고 무의식적인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쾌락이 탈출구로 사용될 때 그것은 악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순환은 당신이 피하고 싶어하는 바로 그 대상을 영속시킵니다. 더 피상적인 쾌락을 추구할수록 당신은 더 무감각해집니다. 자신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해야 할 것을 마주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융은 변화를 위한 놀라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그는 우리가 항상 무시해왔던 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하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고통을 가중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림자를 마주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마음에 대한 힘을 얻게 됩니다. 피상적인 힘이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하고 해방적인 우리의 욕망과 결정에 대한 의식적인 통제력을 말입니다. 이것이 융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가장 철학적이고 강력한 지점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성취를 얻기 위해 우리는 무의식 속으로 깊이 들어가 우리의 그림자를 이해하고 우리의 가장 깊은 고통에 대한 마취제로서 쾌락을 사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이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간단하거나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심리적 대면의 과정이며 강렬한 철학적 여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코 이 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완전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쾌락을 찾는 끝없는 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기에 있음으로써 이미 이 순환을 깨기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내용은 쾌락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재정의할 수 있는 개념과 통찰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단순히 당신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마침내 그것에 대한 의식적인 통제권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칼 융이
우리가 완전히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변화시킬 수 없다고 말한 것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그림자가 이해되면 변화는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왔을 때 당신의 오래된 쾌락 추구 방식이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쾌락 추구의 복잡성을 지적한 것은 칼 융만이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사상가와 철학자들은 우리가 만족스럽고 즐겁다고 여기는 것과의 관계에 대해 깊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융의 동시대인이자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역시 쾌락을 단순한 자극과 보상보다 더 복잡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프로이트는 우리가 쾌락이라고 부르는 것의 상당 부분이 고통을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탐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이트에게 우리의 무의식은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뇌를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쾌락은 실존적 고통의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라 그저 일시적인 탈출구일 뿐입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 주제에 대해 더욱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인간이 결코 진정으로 달성할 수 없는 무언가를 향한 끝없는 탐구, 즉 끊임없이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에 의해 움직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살려는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결코 완전히 만족되지 않는 이 끊임없는 욕망은 쾌락과 고통의 끝없는 순환을 낳습니다. 그에게 얻어진 모든 쾌락은 덧없으며 항상 새로운 욕망, 새로운 의지로 대체됩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역시 쾌락과의 관계에 깊이 의문을 제기한 혁명적인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즐겁다고 여기는 것이 종종 우리를 강화하기보다는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니체는 어떤 고통이나 도전도 피하며 즉각적인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개인을 최후의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진정한 의미도 결여된 피상적이고 마비된 존재로 살아갈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니체에게 진정한 개인적 성취는 어려움을 의식적으로 마주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현대 생활을 특징 짓는 피상적인 안락함에 추구하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최근의 신경과학 연구는 인간의 뇌가 지속적인 즉각적 쾌락 속에서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쾌락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의 지속적이고 과도한 방출은 결국 우리의 신경계를 둔감하게 만들어 동일한 수준의 만족감을 얻기 위해 점점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이것은 우리 마음이 생물학적으로 지속적이고 피상적인 쾌락을 거부하도록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더 즉각적인 쾌락을 추구할수록 진정한 만족감을 느끼기는 더 어려워지며 불안, 우울, 만성적인 불만족의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이 모든 통찰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쾌락 추구 뒤에는 깊고 불안한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당신의 깊은 의식이 끊임없이 드러내려는 불편함에 대한 마취제로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는 심리적 방어기제입니다. 결국 이 반복적이고 불만족스러운 순환을 깨기 위한 위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융의 대답은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당신의 선택에 인식을 가져오고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거나 거부하는 것을 직접 마주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만족은 피상적인 쾌락을 통해 실존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불편함의 진정한 원천을 이해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이 쾌락을 마취제로 찾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의 마음에는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당신은 집단 무의식의 영향 아래에서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삶에 진정으로 의미를 가져다주는 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의미야말로 진정성 있고
지속적인 쾌락의 유일한 원천입니다. 칼 융은 그 길을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이 의식적인 각성이 바로 이야기가 처음부터 전달하고자 했던 진정한 약속입니다. 쾌락 자체의 파괴가 아니라 그것과의 관계를 급진적으로 변화시켜 더 의식적이고 더 깊고 무한히 더 만족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즉각적인 쾌락에 대한 자동적인 충동을 느낄 때마다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것으로 무엇을 피하려고 하는가? 이 간단한 질문은 강력한 심리적 문을 열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내면의 자유의 핵심으로 바로 이끌어줄 문들 말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무의식적인 충동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당신은 당신의 삶에 대한 진정한 통제력을 더 많이 되찾게 될 것입니다. 자동적인 쾌락의 무의식적인 순환에 갇혀 있는 동안에는 결코 진정한 만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선택의 인식을 가져오는 순간 모든 쾌락은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정신적 감옥이 아닌 당신의 자유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손에는 소중한 심리적 열쇠가 쥐어져 있습니다. 당신을 훨씬 더 진정성 있고 심오하며 만족스러운 삶으로 이끌 수 있는 열쇠입니다. 이 여정에는 종착점이 없습니다. 당신이 깨어있는 한 의식은 결코 확장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의가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 각자는 다른 해답과 독특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 속에 당신 자신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의 답이 있으며 무의식적인 쾌락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곳에 당신의 심리적 각성을 위한 열쇠도 있습니다. 이 여정은 쉽지 않을 것이지만 놀랍도록 보람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피상적인 쾌락의 환상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경험은 의식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전례 없는 철학적 차원을 얻게 됩니다. 칼 융의 이 말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다. 나는 내가 되기로 선택한 것이다. 이제 이 모든 깨어난 의식과 함께 당신이 진정으로 누가 되고 싶은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불편하지만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가 가장 원하는 것을 진정으로 통제하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당신이 느끼는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당신의 본질과 일치하는 의식적인 선택의 결과라고 확신하십니까? 만약 제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처럼 조종되고 있으며 우리가 쾌락이라 부르는 감정조차 그저 또 다른 형태의 조종술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행복의 증거라고 믿는 쾌락은 사실 우리가 배워온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복잡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정신을 영원한 불만족의 굴레 속에 가두는 교묘하게 설계된 심리적 미로와도 같습니다. 당신도 이 느낌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무언가를 얻어도 잠시뿐 또 다른 무언가를 갈망하며 결코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그 공허한 느낌 말입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눈에 궁극적인 행복의 원천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 영혼을 옥죄는 가장 거대한 감옥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쾌락을 추구할 때 그 이면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당신의 마음속 깊이 심어진 보이지 않는 명령에 무의식적으로 복종하고 있을 뿐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은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깊은 여정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은 쾌락, 통제,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꿀 것입니다. 인정하건대 이 여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행복에 대해 안다고 믿었던 모든 것에 도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이미 이 모든 것을 어렴풋이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이미 초조해하며 이 굴레로부터의 해방을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존재조차 몰랐을지 모를 심리적 사슬을 끊어낼 수 있는 정신적 혁명으로의 초대장입니다. 쾌락이 사라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쾌락과의 관계가 무한히 더 의식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소수의 사람만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눈앞의 즉각적인 욕구에 그저 반응하는 대신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안하는 것은 파괴가 아닌 각성입니다. 해로워 보이지 않지만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인생 전체의 궤도를 조용히 조종하고 있을지 모를 그 순환으로부터의 의식적인 해방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를 가두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인식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자유도 없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할 핵심입니다. 당신의 일상적인 즐거움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하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당신 자신과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만큼 심오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에 함께할 준비가 되셨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이는 표면 너머의 진실을 보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강력한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을 통해 진정한 심리적 각성을 향한 이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과 용기를 줍니다. 저에게는 쾌락과의 관계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어느 날에 대한 뚜렷한 기억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평범한 하루였지만 저에게는 심리적인 전환점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인생의 힘든 시기를 막 지나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업무, 가족 문제, 꼬여버린 인간관계, 이 모든 것이 거의 감당하기 힘든 지점까지 쌓여 있었습니다. 저의 유일한 피난처는 즉각적인 쾌락이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 끊임없이 스크롤을 내리는 소셜미디어, 피상적인 오락거리들. 저는 진심으로 지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이 작은 보상들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몇 시간 동안이나 현실의 문제들을 잊으려 애쓴 뒤 저는 산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짓누르는 숨막히는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제 마음은 똑같은 생각의 패턴으로 되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채워지지 않은 욕망, 쌓여만 가는 좌절감. 그때 저도 모르게 작은 서점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래된 책들이 내뿜는 묵은 종이 냄새가 가득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서가를 거닐던 제 눈에 세월의 흔적으로 낡아버린 어두운 표지의 책 한 권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칼 융의 저서 모음집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우연처럼 보이는 만남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심코 책을 펼쳤을 때 한 문장이 마치 저만을 위해 쓰인 것처럼 즉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저항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당신 곁에 머문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은 변화될 수 있다. 그 문장은 저를 강타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짧은 단어들로 제가 겪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묘사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고통에 저항하면 할수록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 더욱 강렬하게 즉각적인 쾌락을 찾아 헤맸습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잘못되었는지 직시하기를 피하면 피할수록 저는 불안과 불만족이라는 보이지 않는 나선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워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피하기 위한 탈출구로서의 쾌락. 이 인식은 저의 정신적 구조를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끊임없는 작은 쾌락의 추구가 사실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자동적인 패턴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것은 저를 진정으로 올가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저를 정확히 같은 자리에 머물게 하는 족쇄였습니다. 아마 당신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씁쓸한 느낌을 남기는 덧없는 즐거움. 일시적인 안도를 가져다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즉각적인 보상. 그리고 여기에 이야기의 핵심이 있습니다. 제가 쾌락이라고 여겼던 것이 실제로는 교묘하게 위장된 조용한 형태의 자기 파괴였다는 사실입니다. 칼 융은 우리 마음이 스스로의 주위에 조용히 쌓아올리는 감옥을 먼저 인식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변화는 없다고 말하며 이 현상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그것들은 자유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면서도 우리를 진정한 자아 실현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작은 쾌락의 순간들로 이장한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모든 충동, 모든 욕망, 모든 즉각적인 쾌락의 순간에 대해 깊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끊임없는 추구 뒤에 숨겨진 진짜 필요를 이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저는 당혹스러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일상의 즐거움 대부분은 저를 진정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마주하기를 피했던 고통과 도전으로부터 저의 주의를 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진정한 즐거움이었어야 할 순간 뒤에 찾아오는 기묘한 공허함. 어쩐지 당신이 바라던 공백을 채워주지 못하는 행복한 순간.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쾌락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매일 무의식적으로 파괴하는 심리적 함정에서 벗어나 가장 진정한 형태로 그것을 재발견하는 여정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철학적 성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어쩌면 애써 외면하고 있을지 모를 것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볼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침내 융이 말한 인식을 통한 해방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기회입니다. 융에 따르면 쾌락은 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나 단순한 보상 메커니즘 그 이상입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진정한 본질은 훨씬 더 복잡하고 심오하며 종종 간과되는 무언가입니다. 이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을 거의 불편할 정도의 솔직함으로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당신이 즉각적인 쾌락을 찾을 때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도감인가요? 행복인가요? 아니면 단순히 마주하기 힘든 것으로부터의 도피인가요? 아직 완전히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일상의 보상들 뒤에는 숨겨진 논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조용히 움직이며 당신의 행동, 결정, 심지어 성격까지도 당신이 완전히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형성하는 역학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보통의 그림자가 아니라 우리 의식에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숨겨진 더 깊은 무언가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것을 상징합니다. 당신의 고통, 두려움, 불안감, 억압된 욕망,
그리고 가장 깊은 근심들. 그것은 당신이 정면으로 마주하기를 피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근본적인 깨달음이